오늘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드리고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과연 나에게도 맞고 모두에게 옳은 것일까요? 오늘 다룰 주제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이외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시니어분들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육량 감소를 막고 면역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g의 단백질이 적정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더 생기고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필요한 양 이상의 단백질은 저장하지 않고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오히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 꼭 기억하세요.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기처럼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소장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넘어가 부패하기 쉽습니다. 이는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는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끼니마다 적당량을 꾸준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탄 부분이 생기면 이게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소화기관의 점막과 접촉하며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고기를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탄 음식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런 암세포들을 스스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해진 면역력은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지 못해 10에서 20년에 걸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면역력 관리가 특히 중요하므로 탄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너무 센 불에 굽기보다 약한 불에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고, 만약 탄 부분이 생겼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세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항상 36.5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몸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몸이 차가워지면 자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습관이 면역력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몸은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이를 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로를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차가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면역력을 챙겨주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장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과 해로운 유해균이 공존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한 변비나 설사 또는 냄새가 지독한 방귀나 변은 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서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유산균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위산 때문에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를 위해서는 김치나 청국장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발효식품 속 유익균들은 식물성이라 위산에 잘 견디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 잡힌 장 건강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등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을 가까이 하며 건강한 장을 만드세요. 건강한 장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어지럼증, 두통 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옅은 노란색이라면 수분량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서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수분 섭취법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우리가 즐겨 먹는 가공식품에도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커피 같은 음식에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가공 과정을 바꾸면 이런 물질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는 기호식품이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되도록 연하게 마시거나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단백질 탄 음식, 차가운 음식장, 건강수분 섭취 가공식품 등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